노다지 썰전, 2025년 무려 1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 적자를 낸 삼성 SDI. 그런데 바로 올해 2026년을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그 충격적인 실적을 딛고 과연 삼성 SDI는 이 전기차 시장의 혹한기를 넘어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삼성 SDI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또 압도적인 기술력을 볼 때 2026년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말을 꺼내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구조적인 침체에 빠졌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거든요. 이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작년 그 1조 7천억 적자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이었을 뿐이고요. 삼성 SDI의 근본적인 체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진짜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입니다. 아, ESS가 성장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그 정도의 적자를 메울 만큼 규모가 큰가요? 주춤하는 것만 보고 있지만 진짜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예요. 이 거대한 AI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비상전력이 필요한데 그 심장이 바로 삼성 SDI의 배터리입니다. 만약 전력이 1초라도 끊기면 수조 원짜리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생명과도 같죠. 덕분에 작년 4분기 배터리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빈자리를 AI가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ESS 매출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미국 시장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어요. 현재 공장을 지으면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관세는 피하고 동시에 AMPC라는 보조금 혜택은 최대로 받게 됐습니다. 이 AMPC라는 게 쉽게 말해 미국에서 만들면 세금 깎아줄게 하는 건데 이건 고스란히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미래 기술입니다. BMW와 손잡고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상용화된 템리스 원형 배터리는 삼성 SDI가 왜 기술 명가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반등의 열쇠라고 봅니다. 네, 희망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그 턴어라운드라는 구호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작년 배터리 사업부에서만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냈어요. 이건 그냥 좀 안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중국을 제외한 시장 성장률이 올해 고작 6%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30, 40%씩 성장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는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서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ESS 사업이 성장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거대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부진을 모두 상쇄하고 회사 전체를 흑자로 돌려 세우기엔 죄송하지만 아직 체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으로 현재 이 막대한 적자를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바로 그 지점, ESS 사업의 체급에 대한 평가가 저와는 완전히 다르시군요. ESS를 단순히 전기차 사업의 부진을 메우는 보조수단, 일종의 땜빵으로 보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ESS는 이제 삼성 SDI의 새로운 핵심 동력이자 이 위기 상황의 구원투수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와 직결된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삼성 SDI의 각형 ESS 솔루션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는 거죠.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원 장치, 즉 BBU용 셀 시장에서는 이미 글로벌 점유율 50%를 넘기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가 사업일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미국 신규 라인, 이제 막 가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장을 처음 돌릴 때는 수율도 잡아야 하고 고정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상당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여기엔 관세 부담이 여전하고요. AMPC 혜택과 관세 절감 효과가 장부상에 제대로 찍히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초기 비용이 들죠. 하지만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수요가 너무 확실해서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라는 겁니다. 공급 과잉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같은 큰손 고객들이 삼성 SDI의 기술력을 믿고 2, 3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제안하면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달라는 신호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바꾼다는 걸 유연한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위기 상황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들리거든요. 잘 나가는 사업 라인을 굳이 다른 용도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걸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정 아닌가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단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만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동시에 하는 현명한 전략으로 봐야죠.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상황에서 수조 원짜리 설비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 수요가 폭발하는 ESS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건 경영 효율화에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럼 그 침체되었다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삼성 SDI의 체질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값비싼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단일 품목에 거의 모든 걸 거는 경향이 있었죠. 시장이 좋을 땐 그게 먹혔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땐 위험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주력 무기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4680 규격의 원형 배터리, 그리고 LFP, 미드니켈 같은 중저가 시장을 겨냥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뷔페식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거죠. 말씀하신 헝가리 공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년에 가동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새로운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동률은 회복될 겁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단기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건 회사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자들은 보조금 축소로 비싼 전기차 대신 중저가 모델을 찾고 있어요. 시장 환경 자체가 삼성 SDI 같은 프리미엄 배터리 업체에 점점 더 불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낮은 가동률은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예요. 신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주력 모델의 수요 감소분을 다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중저가 시장 진출,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결국 중국 업체들과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수익성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전략이 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부진을 중저가 시장 진출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 과연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지점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중저가 시장 진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전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확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 SDI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차세대 기술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나 태블릿 기술 같은 것들이 단순한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FP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그 미래 기술의 청사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획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가 2027년이죠.
아직 1년 이상의 시간과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술이 현재의 1조 8천억 원 적자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1년 뒤에 도착할 소방차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현실의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템리스 기술입니다. 이 템리스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요. 쉽게 말해 배터리 내부에 불필요한 길을 없애고 전기 에너지가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배터리는 전기가 드나드는 탭이라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게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열을 발생시켰어요. 템리스는 그 문을 없애고 배터리 전체를 거대한 출입구로 만든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고 열은 덜 나니 훨씬 안정적이죠. 이게 전문가용 전동 공구처럼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한 곳에서 먼저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BBU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로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원용 배터리 전체 매출에서 이 템리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기술이 곧 실적이 되는 단계에 이미 진입한 겁니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그 10%라는 숫자를 한번 보죠. 원형 배터리 사업분 내에서 10%라는 거잖아요. 회사 전체 매출이나 특히 작년에 기록한 조 단위 적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현재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핵심 변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미래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회사의 명운은 현재 돈을 버는 주력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 명백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BMW 같은 까다로운 고객이 왜 삼성 SDI와 손을 굳게 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습니까? 기술의 잠재력과 구현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7년 양산 목표는 업계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실 수준을 넘어 상용화 문턱에 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기술이 양산되는 순간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경쟁은 무의미해집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의 실적은 삼성 SDI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력 사업인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구조적인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피말리는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물론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고 전고체라는 미래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기에는 그 힘이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어쩌면 희망 섞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인 어려움이라는 안개에 가려진 삼성 SDI의 진정한 가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발 ESS 시장을 선점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실히 장착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고체와 태빌리스 등 경쟁사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성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죠. 2026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삼성 SDI가 명확한 기회와 동시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과연 삼성 SDI는 선언대로 2026년을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